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를 한 단계 더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어줄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사 seem을 완벽하게 파헤쳐 볼 건데요. 겉모습만 보고 뭐뭐인 것 같다고 추측할 때 쓰는 이 미묘한 뉘앙스를 제대로 익히면 여러분의 표현력이 정말 풍부해질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입니다. 먼저 seem의 가장 핵심적인 느낌, 바로 주관적인 인상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런 다음 기본 사용법, 그리고 문장을 확장하면 it seems that 구문까지 살펴볼 겁니다. 또 과거의를 추측하는 방법이랑 look, appear와는 뭐가 다른지도 비교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seem의 핵심. 사실 seem을 제대로 쓰려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순전히 나의 주관적인 인상을 말하는 거라는 점.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도 오늘 공부의 절반은 하신 겁니다. 네, seem의 심장은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 느껴지는 인상. 이게 진짜 사실이랑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신호를 보고 내리는 나만의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도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쓸 수 있는 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받은 느낌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기본 구조.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seem 뒤에 형용사를 붙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이나 피곤해 보이는지 만족스러워 보이는지 같은 상태를 추측할 때 정말 유용해요. 저 사람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이런 말, 영어로 하고 싶을 때 딱 좋은 표현이죠. 예문을 보면서 그 느낌을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제가 영어를 먼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She seems happy today. 그녀는 오늘 행복해 보이네요. The new employee seemed nervous during the interview. 그 새 직원은 면접 보는 동안 좀 긴장한 것 같았어요. The professor seemed satisfied with the student's essay. 교수님은 학생 에세이에 만족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어때요? 어떤 상태를 부드럽게 묘사하는 느낌이 확 오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구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seem to 뒤에 동사 원형을 붙이는 형태인데요. 이 구조는 어떤 감정 상태보다는 누군가의 현재 행동이나 의도를 추측할 때 주로 사용돼요. 뭐뭐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He seems to be tired. 그는 피곤해 보입니다. 피곤한 상태에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The old machine seems to need repairing. 저 오래된 기계는 수리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The driver seems to have lost his way in the fog. 운전자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이나 필요성을 짐작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이제 기본기는 다졌으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장을 한번 확장해 볼게요. 어떤 한 명의 주어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나의 관찰이나 판단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바로 It seems that 구문입니다. 여기서 it은 특정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이 문장 전체의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상보다는 어떤 증거나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추론할 때 많이 쓰입니다. 덕분에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It seems that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것 같네요. 이건 뭐 하늘에 먹구름이 낀 걸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상황 판단이겠죠? It seems that the new policy will increase cost. 새로운 정책은 비용을 증가시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데이터를 보고 내리는 판단일 거고요. It seems that the employee violated the strict discipline policy. 그 직원이 엄격한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추측하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정말 중요한 기술이죠. 과거에 대한 추측은요, seem to have 뒤에 과거 분사, 우리가 pp라고 부르는 형태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과거에 이랬던 것 같네 라고 추론한다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다리 닿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문을 보시면 확실히 감이 오실 겁니다.
He seems to have left already. 그는 이미 떠난 것 같아요. 왜죠? 지금 자리에 없는 걸 보니까 그 이전에 떠났다고 추측하는 거죠. They seem to have forgotten about the meeting. 그들이 회의를 잊어버린 것 같네요. 회의실에 아무도 안 온 현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The manager seems to have made a mistake in the initial calculation. 관리자분이 초기 계산에서 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현재의 단서로 과거를 추측하는 이 구조, 정말 유용하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들어줄 시간입니다. 바로 seem, look, appear 이 세 단어의 미묘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볼 텐데요. 이 차이를 알면 훨씬 더 세련된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표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겁니다. look은 무조건 눈에 보이는 외모, 즉 직접적인 시각 정보에만 근거해요. You look tired처럼요. appear도 보이는 것에 기반하지만 look보다 좀 더 격식적이고요. 그런데 seem은 범위가 가장 넓어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분위기나 말투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상까지 전부 포함해서 판단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시험 점수와 직결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만 쑥쑥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seem은 추측을 나타내는 연결동사라는 것. 둘째, 오늘 배운 세 가지 구조, seem 더하기 형용사, seem to 더하기 동사, 그리고 it seems that 구조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세요. 특히 과거를 추측하는 seem to have pp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니까 별표 쳐두셔야 합니다. 이 표현들만 정확하게 써도 영작이나 독해 점수가 확 오를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seem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를 바탕으로 당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당신의 영어를 딱딱하지 않고 한결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셨나요? What seems interesting to you today? 배운 걸 바로 이렇게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